여러분들 어려운 그 코로나 전국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백신 접종을 해서 마음을 좀 놓고 살아볼까 했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뭐 너나를 따질 거 없이 또 누구에게 책임 문제를 묻고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학기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도 모두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과 즐겁게 뛰어놀고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쌓고 그런 아주 멋진 제대로 된 학교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많이 암울합니다. 이제 개학을 맞이할 때쯤 돼서 제발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100% 학교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그 공짜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짜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공짜는 좋은 게 아니야. 또 뭐 싸구려는 정말 안 좋은 그런 품질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그동안 했죠. 그리고 실제로 공짜로 주는 그런 물건이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은 좀 싸구려 취급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싸고 귀하고 그런 것을 공짜로 주는 예는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시라든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이나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정비해서 결국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고 아주 적은 그런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공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도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시도가 1차 있었고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나 뭐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그 뭐죠? 지원금을 줬듯이 전 국민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 국민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편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선택적으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데 미리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아마 지원을 하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은 지원을 해드리겠죠. 그게 이제 정의고 공정이니까요. 근데 선택적으로 전 국민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분들에게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논리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논리에서 지는 게 아니죠. 논리는 맞을지 몰라도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지만 국민의 정서상 보면요.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라가 아마 이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이제 무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점심 한 끼 먹는 거, 이 무상급식을 놓고도 서울의 경우에는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한다에다가 결국 시장을 내려놓는 그런 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해프닝 비슷한 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제가 그 당시에 모시던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산다는 그런 경영자 단체의 조찬 특강이 있어서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 초청한 주최 측하고 함께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 한 분이 오시더니 내가 수행한 장관에게 장관님 무상급식을 하면 모든 애들에게 다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집권하고 있던 그런 국가나 정부에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 때예요. 그때 시장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지금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죠. 그런 걸 가지고 오죽하면은 그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자 투표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투표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저는 지금 봐도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어른이 적어도 거기에 그 참석한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긴 대화를 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장관에게 와서 또 이 장관은 그런 생각을 뭐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일지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있는 당신이 그것을 뭔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다 공짜로 점심을 줘야지 선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막, 아,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또 아주 좁게, 안 좋게 보면 그 돈이 많은 분일지라도 남만 공짜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그분이 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애들에게 공짜로 밥 한 끼는 먹여야 되는 게 아니냐, 국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회장이었을지도 몰라요. 뭐 회장님이라니까 회장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갑론을박 할 때인데 그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급식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없죠. 저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급식의 질을 높여야 돼요. 이미 급식의 질을 얘기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기왕 주는 거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 한 끼는 주자. 또 어려운 아이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학교에 와서 점심 한 끼라도 정말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물론 급식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급식에 대해서도 제가 또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요즘에 와서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착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 빚이 뭐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면 뭐 급한데 비상 상황인데 하는 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 나가면 결국 베네수엘라라든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도탄에 빠진 국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더구나 걱정은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요. 그럼 국가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냥 있어도. 그럼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풍요로운 걸 우리가 물려주지 못할 망정 우리가 참고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써버려서 그네들에게 그것을 빚으로 남겨준다면 도리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네들이 만약에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국가 부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 어른으로서 먼저 산 세대로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단 하나 선거로 뽑힌 정치권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어쩌면 다 국민들을 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그렇게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분들이라서 왜 그런 생각을 못하겠습니까만 표를 동량해서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갖는 사람들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표로 선거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의 제도죠.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못 활용을 하면 특히 선거를 앞둔 현 시점 같은데 잘못 판단을 하면 무리를 두면 그것은 고스란히 바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폐해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은퇴한 사람이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정책도 보면 지금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도 간혹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PC나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돼 있다. 조사돼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그와 유사한 패드를 위해서 뭐 몇백억 을 예산을 했다는 걸 홍보를 해요. 기사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넘쳐나면 물론 국가에서 준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은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른데 더 어려운 곳에 또는 필요한 곳에 투자할 곳은 없는지 한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잠깐이라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공짜 심리에 대해서 저 자신도 공짜를 배격하거나 꼭 그런 사람, 뭐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국가가 어렵다고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온다면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 쓰면 누군가 쓰겠죠. 작은 돈이지만 그런 마음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과 그 공짜 심리에 대해서 요즘 그 지원금 가지고 그 공박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딱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냐, 어느 쪽이 이기냐, 결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풀자 그쪽이 이길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 예언이 안 맞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뭐 맞아도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냥 소시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뭐 작은 숫자가 지금 적은 숫자가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한번 같이 해보는 거 꼭 일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어느 것이 옳은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어떤 걸 가져야 될까 이런 걸 한번 같이 공론화했으면 어떨까 이런 강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